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어제 호재가 떴습니다. 뭐 뒤에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거지만 그래서 시외에서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물론 이제 오늘 증시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1%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을 이제 지켜보면서 증시와 상관없이 음봉을 만들었었어요. 시제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41선을 지지하고 소폭 마지막에 반등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정말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주가 형태로 가고 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이제 뭐 모습을 보자면 이 떨어지는 구간이 조금씩 확연히 보시는 아시겠지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폭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턴 어라운드 자리가 곧 올 거다라는 거는 제 생각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오늘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그렇게 호재가 떴음에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좀 많이 안타깝고 오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개인만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왔습니다. 금투 나왔죠. 이 금투 단타쟁이들 싫어하죠. 저 싫어합니다. 나갔어. 보면 오늘 뭐 양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만 또 수급이 들어가는 상태고 지수는 당연히 두 군데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241선만 이 24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 소폭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뒤에 뉴스 기사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뉴스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 살펴보기 전에 수출 무역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 눈으로 한번 수출이 어떻게 지금 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시젠 코로나 진단키트 식약처 추가 정식 허가 관련 뉴스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 세 차례나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면역 보호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세 개 살펴보고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출 입무역 통계입니다. 자, 수출 입무역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송파구에서 진단키트 품목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수출 내역을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2월 달, 3월 달이 1분기죠. 1분기 시즌의 수출 금액입니다. 자, 1분기. 자,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죠. 자, 2분기.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2분기. 자, 3분기. 자, 3분기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 4분기. 죄송합니다. 이제 나왔네요. 자, 마지막 4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금액이. 물론 지금 12월 달에는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었지만 11월 달에 미리 많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리 좀 이제 물건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지금 어쨌든 최고 1월 달보다 10월 달보다는 더 많이 수출을 했죠. 11월 달은 그냥 좀 더 이제 특수성을 가진 그런 달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진단 키트만 이제 수출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약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시제는 장비.
여러 가지 장비들도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시점부터 빠지고 나서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실적은 보시다시피 이거는 뭐 실적은 거짓말을 못하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출 입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기사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 뉴스 기사죠. 오늘 자, 코로나 진단 식약처 추가 정식 허가 훈풍 분화 주가 기지개라는 이제 이 기사가 어제 시외 거래 끄트머리에서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외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상승하면서 마감이 했거든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겠구나. 오늘은 주가가 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미쳤죠. 시즌 밑으로 갑니다. 위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밑으로 가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나름 또 좋은 뉴스가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또 밑으로 간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코로나19 시즌의 유전자 진단 키트는 지금 식약처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국내 정식 허가를 지금 받았죠, 어제. 그래서 시외에서도 1% 상승했기 때문에 시초에 좀 상승하길래 오늘 좀 가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또 어김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호재가 떠도 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무중이 떠도 무중공시라든지 이런 게 떠도 안 갈까 무섭네요, 이제는 진짜로. 좀 그렇다. 너무 이제 뭐 아무런 것도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기사. 자,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 3차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어제 그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중국에서는 항문으로 외국자를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좀 황당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PCR 검사로 들어오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이제 3차례 검사를 받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동하는 모든 국민들, 유학생을 포함해서 여행자들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한 번 또는 두 번만 이제 뭐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진단키트는 한 사람 앞에 최소 여러 번을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실적 면에서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진단키트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진단이 선행이 돼야 백신을 맞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 기사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는 진단을 조금 더 면밀히 더 자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PCR 검사를 더 한다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기사 보면서 자,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면역 보호 기간 짧을 듯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오늘 뉴스 뜬 거 보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일상 실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일상이긴 하지만 영국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아직 확실치도 않고 면역 보호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또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영국발, 뭐 남아공발, 뭐 독일발, 미국발, 뭐 발발발 그리죠 지금 정말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저번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집단 면역. 그게 생겨야지만 다시 누군가가 걸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이제 방어막이 돼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는 거지. 그 집단 면역이 7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쪽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단 면역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만 더 지나면. 왜냐하면 지금 다 막아버리고 백신을 최고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지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 다른 나라들은 인구 수도 워낙 많을 뿐더러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집단 면역이 없을 때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저는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짧게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총평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피터 린치,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하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접했던 우리 사부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기업의 이익이 좋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익관세청 통계자료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개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수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볼 수 없고 기관이나 외국인만 볼 수 있다면 아마 많이 지금 주가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는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정보 같은 것들 뭐 많이 찾을 수 있죠. 옛날에 비해서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이랑 이제 정보의 격차가 많이 좀 좁혀졌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런 시젠 같은 종목은 누구나 봐도 이제 손쉽게 수출이 얼마 되는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